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거의 매일매일 지도자 이렇게 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사소한 실수, 때로는 의도적 실수 이런 걸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노예제나 이런 것처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각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하고 또 이거를 제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룰을 지키고 내면화하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여러 자료를 보다가 그 특별한 직책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직책은 CDO라는 직책입니다. CDO. 보통 무슨 뭐 CEO, CIO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CDO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름이 Chief Diversity Officer.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책임지는 이제 그 이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책임지는 그런 그 직책입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선진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포용성을 최고의 어떤 기준 가치로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이제 그 높은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그 국가 차원의 그런 일반 룰을 정하는 걸 넘어서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동등하게 우리 사회에, 우리 또 무슨 기업 또 여러 활동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고, 그분들이 가진 그 재능이 그 합쳐져서 더 큰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동등한 어떤 지위와 존중하고 또 그 힘이 합쳐져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저 시골 산골 벽두에 사는 사람까지 지구촌의 구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80억 지구가 2021년 1월 29일에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또 지구촌의 특정 국가에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내 생활에 직격탄을 하는 지구촌 구속성이 실감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1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왔지만 매우 지구촌 구속성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나간 과거가 지나가지 못하는 굉장히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란된 상황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그 혼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지구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존재 조건이다. 국가의 존재 조건이고 나 개인의 실존적 존재 조건이다 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적극적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촌의 질서를 움직이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근대 사회와 지구촌의 가치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사회학자라서 머튼이라는, 그러니까 슌페터의 혁신이 아니라 머튼이라는 사람이 행위의 유형으로 가장 혁신적 행위가 날 때는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수단을 과감하게 선택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의 유형에도 이 가치를 내면화하고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용을 하게 될 때 과감한 혁신적 수단이 선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이 약속한 가치는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운명적 불평등, 그것을
우리가 귀속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 귀속적 특징에 의한 불평등은 지양해야겠다라는 것이 근대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잘 안 됩니다. 이 성불평등은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 불평등과 얽혀 있어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종불평등 같기도 하고 카스트 불평등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하시는 분은 성불평등을 오려내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체계라든가 불평등의 모습 이거를 연구하는 거 또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여러 불평등의 노른자 위로 성불평등이 작동하고 있고 또 성불평등은 최근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논점이 되고 있는 섹슈얼리티, 이 성성이라는 다른 어느 불평등의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 체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트 오브 불평등, 그러니까 귀속적 불평등의 핵심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우리가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성불평등이라는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지구촌의 약속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이 성평등 그래서 이 과제라는 것은 그냥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으면 과제가 그냥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제성을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협치적이지만 나중에는 강제가 거기에 스멀스멀 개입되는 성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발적 선택이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강제 규제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이게 성평등이라는 걸 목표로 하는 전 지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도 사실은 국내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여성계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카이로스적 시간이다, 운명적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의 세계의 그 역사적 상황이 교차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20세기의 미완의 성평등 목표를 조금 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입을 통해서 달성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 95년 북경 여성 대회입니다. 안보리에서 여성을 안보의 주체로 하는 결의안 1325가 2000년에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지금까지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17개의 영역별 목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게 95년, 2000년, 2015년 이렇게 세 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초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성 아까 섹슈얼리티 부분 성불평등에서 굉장히 억압되었고 말하기 어려운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안보와 평화 문제 그래서 아래 두 축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지런히 따라잡는 의제고 위에 그것은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인류가 근대적 가치를
1945년에 선언한 유엔 체계 속에서 근대적 가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이든 제재 체계를 작동시켜야겠다라는 의지의 발동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제도화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국이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 조치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굉장히 비교하고 그것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약간 강제성 있는 권고를 해 나가는 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거버넌스 초기 단계라 강제력보다는 자발성의 근거를 두고 있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든가 여성 친화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칼이 아니고 아직은 뭐랄까 부드러운 당근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여가부 장관할 때 이걸 좀 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2000년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성폭력을 특히 분쟁하 일어난 성폭력은 반인권 범죄라고 해서 이 제노사이드나 워크라임하고 분쟁하 성폭력을 같은 레벨에서 다루기로 정했습니다. 후속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그거는 가해자 처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벌권이 주권국가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비교적 권고사항이라 해도 가해자 처벌성이 이제 2019년에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성평등이 5번, 그 다음에 이 국가 간 빈부격차,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 뭐 이런 부분이 에 대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빈부격차,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포용사회도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국가에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의제의 지구적 구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구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책 과제도 그에 부응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포용사회, 성평등 또 우리가 ODA를 통해서 지구촌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글로벌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활성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런 의제가 정책적으로 많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성평등적 관점인가라는 측면에서 특히 가장 최근에 나온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관점이고 이 피해자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그 은폐되어 왔던 현실을 인권 개념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성희롱, 성폭력을 보는 데 있어서라든가 상황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게 남성들의 경우에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역지사지 또는 우리가 막스 베버식으로 생각하면 이해 방법을 통해서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베버가 얘기하는 이해 방법론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만 이게 이해 방법론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평등 가치가 일단 이 근대적 가치로 내면화되어야 이게 이해 방법론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압축적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따라잡기 방식으로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단계적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고조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성평등 성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평등의 가치는 수용이 되는데 평등과 같음의 가치는 수용되는데 보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낮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한데 걸쳐서 이제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운동에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이 정치화되면서 의제화되는 의제는 굉장히 수용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의제는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정책 자체가 굉장히 불균등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특성이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회 발전은 성평등이나 인권 신장의 문제는 마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정치 세력화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이 되려면 가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치 합의가 될 때는 왜냐하면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가기 위해서 취하는 다양한 개념과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다름이 통합 속에서 포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성평등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도 있지만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가가 개입을 하지만 기업의 영역이라든가 가정의 영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 영역까지 다차원적으로 되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서 의 성평등이 다른 부분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평등 효과가 이웃으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되지는 않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각 영역을 같이 챙겨야 된다. 화려한 서울의 이런 광화문 사거리에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이 있듯이 성평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련된 성평등 가치를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아직도 이제 굉장히 전통적 가부장제를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고 있는 미덕 또는 관행으로 여기고 있는 그룹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 이 성평등 가치 또는 성평등의 관념의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 고전적인 이제 관료제 속에서 굉장히 이제 일관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성평등 정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양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수용성을 높이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게 성별 영향 평가라든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을 굉장히 서둘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불균등 발전이다. 그래서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지체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정책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지구화가 지난 한 500년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 변화의 스피드가 최근에 올수록 굉장히 가속화되고, 이제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비대면 상황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구촌 구속성이 거의 매 순간인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이 지구촌 구속성은 한층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차원에서는 이 지원의 성인지성에 대한 거를 이런 재난 지원 정책의 성인지성, 우리가 보통 이제 서비스업 소상공이다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서비스업 소상공 영역은 매우 여성화된 직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유경 원장님이 계시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계속 이것에 성별 구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통계를 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발전을 하고 성평등은 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별 연령별 통계가 조금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 연구기관 원장님들께서 이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지구촌 구속성 속에서 성평등 가치와 성평등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빠른 속도로 지금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이 이런 지속가능 발전 체계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19세기에는 졌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조금 더 K-방역, K-팝 이런 등과 같이 민주적 공공성을 구성해서 앞장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